안녕하세요. 한때 황금알을 낳는 상가라고 불리던 수도권 신도시 상권. 권리금이 억 단위를 넘고 임대료가 치솟던 곳들이 지금은 텅 빈 채 불 꺼진 건물로 변했습니다. 일산 라페스타,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영종, 파주 운정, 남양주 다산. 한때의 핫플레이스는 이제 유령 상가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자영업 불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시구조와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 공실은 앞으로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인천 영종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9.5%, 상점 3곳 중 1곳이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은 23.1%, 남양주 다산은 16.2%, 의정부 밀락, 김포 한강신도시도 10% 내외입니다.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흥미로운 건 이런 현상이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도시 상가의 흥망성쇠는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신도시 상가는 한두 번 망하고 나서야 안정된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일기 신도시조차 여전히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망해도 안정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일산의 라페스타. 2000년대 초만 해도 월세가 600만 원을 넘고 권리금이 1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일산의 명동 핫플이라 불렸죠. 하지만 지금은 권리금이 사라졌고 월세도 당시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점포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실패라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령상가의 근본 원인은 도시계획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정부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일정 비율로 나눕니다. 인구, 가구당 소비액, 밀도 등을 계산해서 상업용지 비율을 정하죠. 1기 신도시는 4.5%, 2기 신도시는 1.9%. 이만큼은 의무적으로 상가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주상복합 내 상가, 업무시설 내 상가들입니다. 이것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가 비율은 무려 1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상가 과잉 공급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신도시의 상업용지는 용도 제한이 심합니다. 입점 가능한 업종이 한정돼 있고 주거 인구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죠. 즉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고 규제는 강하다. 이 삼박자가 맞물려 상권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도시계획이 낡았다면 소비는 이미 디지털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은 급증했고 식사, 오락, 패션 모두 오프라인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배달앱, 쿠팡, 무신사, 네이버 쇼핑, 마켓컬리. 사람들은 더 이상 상가를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방문하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신도시의 상업용지가 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입주민은 있지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유동인구 없는 상권이 탄생한 것이죠. 결국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권리금은 사라지고 공실은 몇 년씩 이어집니다. 이곳은 더 이상 창업의 기회가 아니라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3기 신도시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현재 3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율이 0.8%로 줄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1인당 상업시설 면적을 보면 2기 신도시보다 더 큽니다. 3기는 1인당 8.6제곱미터, 2기는 1인당 7.9제곱미터. 즉 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잉 공급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도시 내 집주 근접을 위해 업무용지와 산업용지까지 대거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입주 기업과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용지는 미분양, 미매각으로 남거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도시의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첫째, 공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주거냐 상업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이유가 있는 공간만이 살아남습니다. 둘째, 유연한 용도 전환이 핵심이 됩니다. 국토부도 이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죠. 공실 상가를 주거시설로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입지 분석이 필수가 됩니다. 과거처럼 지하철 역세권이니까 된다. 라는 단순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동인구, 생활권 소비력, 배우 세대 구조, 상권 분포를 데이터로 분석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넷째, 소형화, 혼합화, 공유화가 부동산 트렌드가 됩니다. 큰 건물보다 유연한 공간, 단일 용도보다 복합 기능이 있는 부동산, 소유보다 공유 기반의 운영 방식이 더 경쟁력을 가집니다.
과거의 부동산은 얼마나 크냐 어디에 있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부동산은 얼마나 쓰이느냐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본질이 됩니다. 라페스타의 불 꺼진 상가, 영종의 텅 빈 건물,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몰락한 상권이 아니라 변화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 변화에 맞춰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결국 유령이 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란 새로운 도시를 짓는 일이 아니라 낡은 구조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